놀랍게도 실험 결과 여성 참가자들의 25%, 남성 참가자들의 67%가 자기에게 전기 충격을 가했대요. 저도 제가 봤을 때 제 뇌가 썩은 것 같은 거예요, 최근에. 봐봐, 이거 해봤자 한 15분 정도 될 거란 말이야. 이것도 지루해서 끝까지 못 봐요. 우리가 잃게 되는 게 그렇게 많다니까요. 안녕하세요. 삶에서 만나는 다양한 문제들을 답해보는 시간, 드로앤드루의 자립공부 시간입니다. 제가 최근에 진짜 충격적인 자료를 하나 발견해서 오늘 공유해보려고 하는데, 저 스스로한테도 굉장히 큰 깨달음을 주는 이야기예요. 미국의 버지니아 대학교 알죠? 거기에 심리학자 티모시 윌슨 교수님이랑 하버드 대학교에서 함께 실험을 했대요. 참가자들을 다양한 연령대로 모아놓은 다음에 각자 방 안에 이제 들어가게 한 거예요. 참가자들은 소지품이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그 방 안에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방에 혼자 들어가서 6분에서 한 15분 정도의 시간을 줬대요. 혼자만의 시간을. 근데 그 방 안에는 버튼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버튼을 누르면 자기한테 전기 충격이 가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참가자들은 그 버튼을 누르면 자기한테 충격이 가해진다는 걸 알고 있는 상태였어요. 놀랍게도 실험 결과 여성 참가자들의 25%, 남성 참가자들의 67%가 자기에게 전기 충격을 가했대요. 근데 결과는 사실 조금 예측하긴 했어. 남자가 좀 더 많이 나올 거라고. 왜요? 그럼 모험심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그 짤 있잖아. 남자들이 일찍 죽는 이유. 그래? 저도 생각을 해봤거든요. 제가 만약에 그 실험에 참가를 했다면 저도 눌렀을 것 같거든요. 궁금하잖아. 이게 얼마나 아플까? 이러면서. 그래서 이 결과에 인정을 하는데, 사실 이게 막 여자보다 남자가 훨씬 많이 눌렀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실험에서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사람들이 그만큼 지루함을 견디기 어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 찾아봤어요, 자료를. 왜 사람들은 지루함을 견디지 못할까? 조사해보니까 인간이 지루한 상태가 되면은 불편한 것들을 떠올리게 된대요. 생각이 많아지는구나. 네. 우리 보통 이렇게 멍하니 있다 보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막 생각하게 되잖아. 이따가 뭐 먹지? 이따가 뭐 하지? 뭐 볼까?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점점 그 생각에 꼬리를 물다가 더 깊은, 더 큰 질문을 하게 된대요. 예를 들면,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지? 내가 사는 이유가 뭐지? 내 삶의 의미가 뭘까?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는데, 그 질문들이 사실 굉장히 불편한 거죠. 어려워요. 점심 메뉴 추천 이런 것처럼 뭔가 바로바로 답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되게 오래 걸리고 복잡하고, 그리고 딱 진짜 누가 정답을 내려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도망치고 싶은 거래요. 또 다른 하버드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요즘 우리 사회에 우울과 불안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이유가 사람들이 자기의 삶의 의미를 돌아보지 않고 모르기 때문에 그 우울과 불안이 생긴대요. 그런 질문들이 사람을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지만, 그런 시간을 보내지 않아서 역설적으로 더 우울해지고 무기력해지고, 그리고 불만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거지. 또 우리 주변에 너무 도피할 수 있는 것들이 깔려 있고, 맞아. 특히나 내 손에 항상 들려 있으니까 여기로 도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마트폰이랑 소셜미디어가 나오고 이런 현상들이 더 가속화됐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도 생각해보면 오늘 아침부터 일어나자마자 유튜브 딱 켜서 화장실 들어가. 그 다음에 이제 잠시 쉬었다가 일해야지 하면서 책상에 앉아서 또 유튜브를 보고, 이게 계속 반복인 그게 거야. 계속 있는 거잖아. 나는 일어나서 씻고 밥해 먹고 운동하고 일할 때까지 계속 내 옆에 따라다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왜 그런 거 같아요? 저는 공허해서 뭔가를 틀어놓기라도 해야 돼. 외롭기도 하고, 맞아요. 혼자 있고 이러니까. 그래서 보지도 않는데 틀어놓는 경우가 요즘은 진짜 많아졌어요. 정작 기억도 못 할 거면서 맞아. 그냥 틀어져 있는 걸로 안심이 되고 계속해서 그거를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삶에서 내가 지루할 틈이 없었더라고요. 뭐 외롭거나 공허하고 이런 것들을 채우려고 내가 계속 자극을 넣는 거죠. 내가 자극이라고 모르고 그냥 보는 거였는데, 사실 그게 내가 도피하는 거였더라고요. 고민들을 하기 싫어서 계속 도피를 했던 거. 네네. 그러면 좀 마음이 편해지니까. 고민을 하면 마음이 불편해지고, 근데 대신 이거를 보면 내가 현생을 잊어버리고 도피할 수 있으니까. 이 실험을 보고 제가 생각난 게 하나 있는데, 저희 구독자분들도 다 아는 건데, 제 삶에서 굉장히 중요했던 사건이 있잖아요. 제가 바닷가에 갔던 사건. 회사에 이제 병가를 내고 바닷가에 가가지고 거기서 앉아가지고 제가 삶의 질문들을 이제 던지기 시작했던 게, 파도 치는 소리만 들리고 멍하니 이렇게 바라보는데, 너는 왜 이렇게 지금 힘드냐? 뭐가 불만이냐? 어떻게 살고 싶냐? 뭐 너가 바라는 게 뭐냐? 원하는 게 뭐냐? 이런 거를
나한테 계속 물으면서 답해보고 이런 시간이었던 게 그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 시점을 계기로 제가 정말 많이 변했거든요. 근데 그 전에 그 시간이 주어지지 못했던 거죠. 그 지루하게 가만히 멍하니 있는 그 시간 동안 제가 정말 많은 걸 생각하고 내가 앞으로의 삶의 방향성이나 이런 거를 딱 정하고 살아가게 된 거가 그것 때문인 것 같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좀 아무것도 안 하고 생각할 시간을 주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시간을 주는 게 아니었어. 그러니까 일만 안 할 뿐이지 계속 새로운 컨텐츠를 소비하고 가만히 잠시 생각들을 정리할 시간을 갖지 못했던 것 같아요. 요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휴식이라 해놓고 일만 안 할 뿐이지 뭔가를 계속 하고 있어. 그 지루함을 견디는 사람을 잘 못 봤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꼭 스마트폰이 아니더라도 뭐 친구를 만나고 새로운 뭔가를 하잖아요. 그 시간들을 이제 꽉꽉 채우는 게 뭔가 만족스러우니까. 근데 그게 다 생산적으로 꽉 채운다고 내 공허함이 채워지는 건 아니었더라고요. 그때만큼은 채워질 수 있어도 잠시의 도피일 뿐이지 다시 본질로 돌아가서 그 지루한 시간 동안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되게 마음에 딱 와닿아요. 매년 연말에 옥스포드에서 올해의 단어를 선정을 해요. 작년 2024년 12월에 발표했던 단어가 brain rot이라는 단어였어요. 뇌 썩음. rot이 썩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봤을 때 제 뇌가 썩은 것 같은 거예요, 최근에. 나 진짜 요즘 머리가 좀 잘 안 돌아간다는 느낌이 받을 때가 있거든요. 진짜로. 내가 아이디어가 좀 잘 안 떠오르고 머리가 잘 안 돌아가는 느낌이 드는데 이게 왜 그런가 했더니 여기서 답이 나오더라고요. 사람이 삶에서 지루함을 도피할수록 잃어버리는 게 생긴대요. 첫 번째가 뭐냐면 창의성을 잃어버린대요. 지루할 때가 언제예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할 때, 그쵸? 멍하니 가만히 있을 때. 예를 들면 예전에 이런 경우가 있을걸? 스마트폰 없던 시절에 mp3를 까먹고 안 들고 온 거야. 지금도 이어폰 두고 왔을 때 맞아요. 너무 지루하잖아. 못 보니까. 그럼 어떻게라도 막 글이라도 텍스트라도 본다고. 근데 그때 내가 뭔가 집중할 게 없으니까 멍하니 사람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의 마음이랑 정신이 이렇게 떠돌게 된대요. 우리 다 해봤잖아. 그거를 이제 마인드 원더링이라고 하는데 정처 없이 떠다는 거죠. 근데 이 시간들이 창의성을 깨워주는 시간이래요. 그래서 한 실험을 했는데 참가자들을 이렇게 막 여러 집단으로 모아놓고 집단마다 다른 행동을 시켰대요. 여기는 뭘 먹게 하고, 여기는 뭐 TV를 시청하게 하고, 여기는 낮잠을 자게 하고. 그 행동들 중에 가장 지루했던 게 전화번호부 책을 읽는 거였대요. 행동들이 다 끝난 다음에 플라스틱 컵을 딱 하나 주고 이걸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많이 뽑아내시오. 과제를 내준 거예요. 모든 참가자들에게. 뭐 예를 들면 뭐 이걸로 물을 마실 수도 있고, 이걸로 쌓아서 뭐 성을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거 게임을 할 수도 있고. 전화번호 부책 읽는 가장 지루한 행동을 시켰던 집단에서 가장 많은 아이디어가 나왔대요. 너무 신기하다. 신기하죠? 네. 그만큼 그 지루한 시간을 보내는 사이에 내 머리가 창의성을 깨우는 뇌로 이제 전환이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만약에 지루함을 피해서 도피하고 이러면은 계속 누군가의 새로운 정보들을 이렇게 막 넣잖아요. 그럼 뭔가 이게 섞여가지고 딱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를 것 같은데 맞아. 오히려 그게 나의 한계를 주는 거야, 내 머릿속에. 그 내 머릿속에 그런 것들이 꽉 차니까 정작 나의 창의성의 여백이 안 생기는 거죠. 그랬구나.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그렇게 아이디어를 내려고 막 여러 군데 찾아보고 막 챗GPT한테도 물어보고 했는데도 안 나와, 이 아이디어가. 저는 이 스마트폰의 문제가 아니라 GPT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자꾸 사람들이 내가 생각을 안 하고 자꾸 얘한테 물어봐. 생각하게 만드는 거야. 맞아요. 이게 사람이 진짜 멍청해진다니까? 내가 생각해야 되는데 자꾸 얘한테 받고 생각을 하라 그래. 얘한테 자꾸 정답을 달라 그래. 자기의 인생의 정답을. 나에 대해서 알아봐야겠다 하고 책상에 앉아서 챗GPT한테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지금까지 나와의 대화에 나는 어떤 사람이고 나의 강점과 단점을 분리해서 설명해줘. 저도 해봤거든요. 너무 웃긴 거예요. 나를 이해하는데 챗GPT한테 물어봐. 다른 사람한테 질문하고 다른 사람한테 답을 찾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멍청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자기 성찰을 잃어버린대요. 여기서 그러더라고. 지루함이라는 건 사실은 신호다.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나에게 맞지 않다는 신호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대학교 때 필수 교양 과목 이런 거. 진짜 내가 듣고 싶어서 선택한 과목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이거를 따야 졸업할 수 있고 남이 시켜서 내가 듣는 수업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루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내가 거기 관심이 없으면은. 그러면 그때 자꾸 딴짓을 하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 수업이 나에게 의미가 없다는 약간 신호인 거거든요.
더 본질적인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죠. 또 이것도 있어. 뭐 우리가 그러니까 회사를 다닐 때 나와 정말 잘 맞는 회사를 다니면은 그 회사에서 의미를 찾고 일하는 게 재밌고 뭐 늘 즐거울 순 없겠지만 어쨌든 내가 그거를 견디고 일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이거는 나에게 잘 안 맞아. 그래서 회사에 있는 게 너무 지루하고 괴로워. 그럼 그게 신호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내가 처한 상황을 돌이켜볼 수 있는, 자기 성찰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죠. 내가 이 회사를 계속 다니는 게 맞나? 이 일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지? 근데 그거를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우리는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직장을 다니면서 퇴근하고 바로 도피를 해버리는 거야. 회사에서 좀 지루하면은 바로 친구들이랑 카톡 보내고 맞아. 몰래 유튜브 보고. 사실 그 시간에 그 견디는 일을 하면서 정작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 하기보다는 음악 듣고 팟캐스트 몰래 듣고 딴짓하고. 근데 그 시간이 사실 엄청난 자기 성찰의 기회라는 거죠. 그거를 계속해서 다른 쪽으로 도피를 해서 지루함을 다른 걸로 채우면은 나를 돌아볼 시간을 빼앗기게 된대요. 너무 공감하죠. 완전 공감해요. 그리고 세 번째가 목표 설정 능력을 잃어버린대요. 이게 또 앞에랑 계속 좀 이어지는 건데, 단순하고 좀 지루한 작업들을 반복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미래에 대한 설계를 하게 된대요. 우리가 아르바이트 할 때 한번 생각해봐요. 똑같은 커피를 계속 내린다던가 똑같은 뭐 접시를 닦는다던가. 근데 그때 미래 계획을 세운단 말이야. 이거 끝나고 뭐 해야지? 회사 가서도 이제 퇴근하고 나의 미래를 위해서 이런 자격증 공부를 해볼까? 완전. 요거 공부해야지. 나의 체력을 위해 운동을 하러 가야지. 내가 막 일하면서 그런 거 다 계획을 장하게 세운단 말이야. 그러고 이제 집에 가서 핸드폰을 딱 켜는 순간 한 4시간, 5시간 유튜브 보는 거지. 그리고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지루한 시간에 도피를 안 하고 내가 계속 생각하면 그게 점점 오늘 저녁에 뭐 하지? 였다가 한 달 뒤에 뭐 하지? 였다가 1년 뒤에 5년 뒤에 이렇게 점점 미래 계획을 세운대요. 지루함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점점 더 미래의 생각을 하게 되는데, 짧은 시간에 바로 도피하게 될수록 단기적인 계획만 세우게 되면서 장기적인 계획이 없고, 그럴수록 사람은 더 불안해지고 우울해지고 뭐 미래가 없다고 느끼고. 뭐 미래가 없어. 내가 뭐 생각할 시간이 있어야 내 미래를 생각해. 그 시간도 못 버티니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고민이 사실 어렵잖아요. 어렵죠. 그래서 다들 도피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그래요. 저도 그러고. 그럼 좀 그때만큼 마음이 편해지니까. 맞아요. 근데 이게 잠깐의 피함인 거지 본질적인 해결책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말 많잖아. 막 현생에 치여가지고 그런 거 고민할 시간이 없다. 그런데 그런 거 고민할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계속 도피를 하고 있었던 거죠. 불편하니까. 네 번째, 저는 이게 제일 소름 돋았던 게 이타심을 잃어버린대요. 삶의 의미가 점점 충족이 안 되니까 이기적으로 삶이 변하는 거예요. 내 것만 찾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나 인간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좀 더 보람되는 일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줄어든대요. 그 곳간에서 인신난다고. 이게 그러니까 돈이 아니라 내가 좀 마음이 좀 풍족하고 이러면 이게 베푸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근데 내가 마음이 좀 불안하고 이러고 뭐 이렇게 여유가 없으면 그렇게 그러니까 이타적일 수가 없는 거죠. 종교인 분들을 생각해 보면 돼요. 종교인 분들을 보면은 진짜 그분들도 힘들고 돈적으로 여유가 안 되는데 막 베풀고 나누고 봉사하고 선행하고 그런 분들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런 이유가 명상하고 기도하고 이런 시간을 많이 보내면서 무소유, 베품, 이웃을 사랑하는 이런 게 거기서 나오는 게 아닐까? 그 기도하고 명상하고 수련하고 이런 지루함의 시간 동안 마음의 그 여러 가지 번뇌라고 하나? 자기 초월이라고 하나? 약간 그러면서 여유가 막 생기는 네, 거예요. 여유가 생기는 것 같아요. 평온하고 맞아. 마음이 평안하고. 그리고 진짜 이렇게 얘기해보니까 우리 윗세대 분들은 우리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은 이웃들이랑 되게 잘 지내잖아요. 맞아. 저희 어머니는 지금도 저기 막 옆집이랑 주말 농장 같은 거 해가지고 따온 막 상추 막 이런 야채 이런 거 있죠. 호박 이런 것도 막 나누고 이러거든요. 같이 막 서로 주고받고. 우리 세대는 이웃들이랑 안 친하잖아. 완전 어색하죠. 네,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도 인사도 안 하고 그냥 우리 각자 스마트폰만 보고 있고. 근데 윗세대 분들이 그런 이제 그런 이웃, 그 작은 거에 또 행복을 느끼고 이런 것들이 스마트폰이 그때 없었어가지고 그런 거 아닌가. 그때 또 지루할 때가 훨씬 많잖아요. 그게 그래서인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했어요. 제가 어저께 그 외부 미팅이 있어가지고 카페에 좀 일찍 가가지고 책을 읽었어요. 스피노자 인문.
어렵겠다. 어렵고 사실 조금 지루하긴 했어요. 선물 받은 책이라서 그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또 재밌기도 했어. 또 많이 접기도 하고. 근데 이게 처음에 책을 읽으니까 지루하니까 자꾸 이렇게 막 핸드폰 보고 막 딴짓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또 읽다 보니까 이게 또 몰입하게 되고 계속 하다 보니까 내가 머리가 좀 다시 돌아간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여기 내가 줄친데 보여줄까요? 의식적인 자유의지에 따라 행동한 것이 아니라 무의식적인 욕망이 당신을 움직인 것입니다. 가끔 우리가 회사 때려치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래도 이제 내가 출근을 하잖아. 그러면서 사람은 자기가 그래 이렇게 내가 가기 싫어도 내가 잘 견디고 회사를 간 거야 이렇게 생각한대요. 근데 사실은 회사를 때려치고 싶은 욕망보다 회사를 때려쳤을 때 내가 잃게 되는 그 안정감 그리고 월급, 경제적 수입 같은 이런 것들에 대한 욕망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는 출근을 선택한 거지, 내가 정말 힘이 있어서 의지력으로 그래도 이렇게 힘들어도 견디고 난 출근한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움직이는 게 훨씬 많잖아요. 사실 이게 또 똑같은 거거든요. 지루함을 우리가 도피하는 것도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거야. 우리가 무슨 스마트폰 보면서 오늘 또 지루하니까 도피해야지 이러면서 딱 가는 게 아니잖아. 맞아. 나도 모르게 그냥 재밌네 이렇게 보게 되고 그런 거잖아요. 뭐 시간 남으면은 누군가 만나게 되고 게임을 하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내가 의식해서 도피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냥 무의식적으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생각한 게 내가 의식적으로 지루한 시간을 가져야겠다. 하루에 최소한 15분, 30분 정도는 내가 뭔가 지루한 거를 견디는 시간을 좀 가져야겠다.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또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이죠. 더 저한테 너무 중요한 일인 거예요, 이게. 물론 저뿐만 아니라 모두가 그렇다고 생각해서 이걸 공유하는 건데 저는 진짜 반성을 많이 했어요. 우리 그런 말 많이 듣잖아. 스마트폰이 위험하다, 스마트폰 중독이다 막 이러면서 이제 적게 봐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는데 알긴 알겠는데 크게 와닿진 않았거든요, 저한테는. 근데 지금 지루한 시간을 도피할 때 잃어버리는 것들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 와닿는 거예요. 특히나 저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으로서 저한테 컨텐츠는 좋은 가치를 잘 포장해서 선물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타심이 없어지면 좋은 컨텐츠를 못 만들 거고, 그리고 제가 창의적인 생각을 못하면 당연히 이 컨텐츠가 재미없을 거고, 그래서 되게 반성을 또 많이 했고 나를 좀 지루하게 만드는 걸 해야겠다. 근데 우리 컨텐츠는 좀 지루하니까 괜찮잖아. 우리 컨텐츠 보는 건 좀 괜찮지 않나? 봐봐, 이거 해봤자 한 15분 정도 될 거란 말이야. 이것도 끝까지 못 보면 이것도 지루해서 끝까지 못 보면 우리가 잃게 되는 게 그렇게 많다니까요. 영상 끝까지 보시고요. 저희 채널 영상 얼마나 지루합니까? 이 자기개발 컨텐츠.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보시는 여러분들은 위너입니다. 그리고 오늘만큼은 좀 이 영상 보고 나면 저도 할 거예요. 한 15분 정도 멍을 때려보면 어떨까요? 그냥 천장을 바라봐도 좋고 창밖을 바라봐도 좋고 눈을 감고 있어도 좋고, 아니면 진짜 좀 지루한 책을 한번 읽어봐도 좋고, 내가 내 머릿속에서 여러 가지 그냥 방황을 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계속 막 뭔가 생산적으로 살려고 배우기도 하고 막 취미도 하고 막 만들기도 하고 글도 쓰고 뭐도 하고 이러는데 그게 생산적이지만 정작 나를 점점 더 비생산적으로 만드는 일일 수도 있다. 너무 삶을 꽉꽉 채우는 거. 그래서 어느 한 부분은 지루하게 냅둘 필요가 있다. 이거를 저는 깨닫는 한 주였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다른 의견이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좀 지루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을지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우선 밥 먹을 때는 못 끊을 것 같고 유산소 운동할 때도 못 끊을 것 같은데, 대신에 제가 산책 좋아하고 독서 좋아하니까 산책할 때 스마트폰 없이 하는 거랑 책 읽는 시간 늘리는 거, 이걸로 좀 채워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오늘의 또 명언을 또 찾아왔어요. 지루함은 감사받지 못한 평온이다. 자꾸 지루함이 되게 불편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되게 소중히 하지 못했지만 사실 이건 감사받지 못한 평온함인 거죠. 지루하게 있으면서 평온해져 봅시다. 네, 그럼 또 충족해져서 더 좋은 것들을, 세상에 가치 있는 것들을 생산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지루함을 좀 견뎌봐야 되지 않을까 하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